안녕하세요. 오늘 화랑미술제 줌인 신진작가 특별전 지금 참여하고 계신 신봉민 작가님과 함께 작품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갈 미술평론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에 작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아트 페어죠. 41년의 그런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랑미술제라는 이 큰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께 지금 관심을 받고 계시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평범한 기억들을 그리움으로 그리고 있는 신봉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신봉민 작가님은 개인전을 이미 9차례나 개최를 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그룹전에 한 30여 회에 참여하시는 등 그 현장에서 이미 활발하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주로 어떤 그 작품의 주제 면에서 보통은 그 작가들께서 작품의 주제를 잡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크게는 두 가지 흐름으로 우리가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자신의 작업의 주제를 이렇게 취하는 경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술에서 어떤 미학적인 거대한 담론이나 또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이슈 이런데 외부의 현상들로부터 자신의 작업의 주제를 취하는 작가분들이 계신가 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신봉민 작가님처럼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이제 내면 세계 즉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으로부터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그러한 자신의 심리 작용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마음을 특별히 세심히 살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서 특별히 이제 유년 시절에 그런 아름다웠던 자연과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키워드를 그리움이라는 키워드를 또 가지고 계세요. 그러한 주제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화랑미술제 3층 전시장에 줌인 특별 작가들 그 전시 그 특별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전시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관람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객들께서 우리 작가님 작품을 오늘 아마 처음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작가님께서 직접 그동안 작업하신 대표 작품들을 이미지를 같이 이제 보시면서 작품 세계 뭐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2018년 그리고 현재까지의 작업들을 PPT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약간의 작품의 시작점이 되는 경험들 그리고 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뭐 간단하게 이제 저는 83년생이고 그리고 2010년에 학교를 졸업해서 그리고 2011년을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금 23년 개인전을 진행을 했고 여러 그룹전을 해서 그리고 주민 공모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게 됐습니다. 저의 그 작업에는 항상 그 정원사라는 작은 친구가 존재해요. 저 친구는 저 자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작업에 어떤 큰 책임을 지는 게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과 같지만 같지 않은 친구,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런 친구. 약간 저 자신을 쓱 뒤로 보내는 그렇지만 나인 그런 친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어요. 어, 그 옆에 강아지는 제 어린 시절에 스쳐 지나갔던 강아지예요. 그리움이라는 거는 항상 짧고 강렬하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항상 곁에 머물러 있는 제 기억과 그리고 그리움 속에 머물러 있는 강아지인데 이 정원사와 함께 저한테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강아지 다롱이를 항상 작업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은 저의 그 그리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소양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린 작품이에요. 저는 항상 방학 때가 되면은 시골로 부모님이 귀향을 보냈고 그리고 그 귀향가 있는 고립된 시골에서 많은 기억들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이 소양호는 저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고향이 소양호가 이제 댐이 생기면서 그 수몰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고향을 잃어버리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특히 저한테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호수 아래 아버지의 고향이 있다. 그때는 이렇게 생겼었고 저렇게 생겼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은 유전된다. 아버지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수록 그리고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저한테 많이 쌓이는 거는 어쩌면 저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 고향을 잃어버린 그리움을 유전시킨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소양호가 단지 저에게 어떤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의 어떤 작업의 근원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까 해서 항상 요 소양호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으로는 같이 놀자. 저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그 초기 베이비 부머 세대 다음 세대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시골에서 상경해서 서울의 노동자가 됐고 자연스럽게 아파트 공간에 들어가셨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죠. 그분들은 항상 그 고향에 올라오셔가지고 그 회색 건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처음부터 회색 건물들을 경험했던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세대 뭐 이렇게라도 해 왔었는데 그러면서 그리기 시작한 게 이런 네모 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같이 놀자에 이제 네모 상자들은 네모 상자가 의미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아파트 초기에는 직접적이게 아파트 장면을 하지 않았었어요. 좀 뭐랄까 제가 너무 뭔가 의미가 다 드러나면 작가적이지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이미지들이 남들 잘 모르게 그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그렸었는데 나중에는 좀 아파트 모양으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깊은 정원의 숨바꼭질에는 풀들을 많이 그려놨는데 저는 이 풀을 이 풀이 있는 풀을 좀 기억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억들은 항상 자라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막 그 풀들이 밟아도 자꾸 일어나는 것처럼 기억도
밟아도 그리고 뭐 이불을 이렇게 쓰고 잊으려고 해도 결국에 이불을 뻥 차게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기억이 이렇게 막 자라나는 풀숲 같아서 풀을 그리고 그 풀숲 사이에서 저에게 의미가 있는 기억들을 찾아다니는 행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했었고, 그리고 가끔은 정원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있는 친구들은 종이컵 전화기로 전화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요거는 그 이제 저의 그 작업들은 저의 어떤 기억들에 기반을 하는데, 저희 집 뒤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반딧불을 봤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가끔 이제 원래 저는 그 흑백 작업을 주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 흑백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는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 흑백 작업을 하면은 그림이 이걸 누가 집에 걸어놓고 싶어 하냐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었고, 근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갑상선 한증증이 그 몸에 도지고 나서 되게 귀찮더라고요. 몸이 기운이 쭉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전시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몸의 기운은 딸리고, 그런데 좀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 뭐 거대한 담론, 사회 현상 이런 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포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려보자 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해서 흑백 작업들이 시작이 됐었던 거였고, 흑백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컬러 작업을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컬러 작업이 잘 되더라고요. 흑백 작업을 통해서 작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컬러를 하지 않았는데 컬러 작업도 좀 재밌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작품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슬픈 집 앞인데, 요게 왜 슬픈 집 앞이냐면은 나무 아래에 아이가 풍선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엄청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 우는 아이를 그리고 싶었었어요. 네, 좀 슬프지만 좀 재밌죠. 누구나 저는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이 너무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은 거 하나에 막 펑펑 울고. 네. 그래서 이런 이 작업은 이제 그 저 호수 그리고 뭐 자연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호수와 그리고 자연물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공간들 보면은 시골 지날 때 그리고 또 저에게 좀 익숙한 풍경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경들도 그려봤고, 그리고 최근에 하는 컬러 작업 중에 하나예요. 저 커다란 풍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땐 많이 봤어요. 저기 이렇게 벌룬 있고, 저 아래서 늘 그 시장도 있고, 막 그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있고, 애들 벌룬 띄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기 이렇게 지나다니면 저기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했고, 마찬가지. 하나가 더 들어갔네. 여기 이제 아파트가 그 전에 네모나게 그렸던 게, 최근에는 이제 주공 아파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재밌는 게 아파트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정직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예, 이 올바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개괄 설명이 된 것 같고 최근의 작업들을 좀 다른 것들 차분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아까 반딧불에 관한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그린 거고, 요거는 이제 뭐 다롱이와 산책을 했으면 어땠을까 봄날에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요거 종이배를 배웅하는 아이는 뭐 제가 그 기억이 이제 저기 틈바구니가 있어요. 저 틈바구니에서 풍선들이 날아오는 거가 좀 기억들이 그렇게 틈바구니에서 조금씩 새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속에 틈바구니에서. 그래서 요렇게 여기는 눈이 오면은 저는 좀 그 공간이 좀 일시적이게 약간 분리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신혼여행 갔을 때 정말 그 스위스에 갔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느꼈는데 그때의 그 경험이 눈 오는 공간을 좀 저에게 특별하게 해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시골에 머물렀던 그 눈 오던 기억들 그런 것들과 함께 생각나서 작업을 한 작업이고 그리고 저는 눈 굴리는 일이 그 저에게는 개인적이게 좀 특별한 일이에요. 눈이 엄청 많이 왔던 날에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을 엄청 굴렸는데 너무 커가지고 눈을 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눈덩이를 만들었던 경험.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그 숲에 있는 수많은 눈덩이들 그 쌓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완성하지 못한 눈사람에 대한 소양호의 모습. 네. 요거는 근래에 작업하는 작업 최 근래에 작업한 작업인데 저는 이 뭉게구름을 바라보면은 여름 방학이 늘 생각나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여름 방학 때도 시골에 고립되어 있었고 그 고립된 시간들이 고립되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고립된 시간이 끝날 때 오히려 저는 되게 우울했었어요. 그 다시 이제 또 그 학교로 가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구름을 보면 항상 그 끝자락에 여름 방학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름이 있는 풍경들을 요즘에는 좀 그리고는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기 하나 더 있네. 저기 보이는 저 병아리인데 저는 그 병아리를 오리 병아리하고 그 일반 병아리하고 좀 어렸을 때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그 병아리가 그 닭병아리가 오리 병아리인 줄 알고 착각했었는데 병아리는 아주 옛날에 가까웠던 저한테 친구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너무 많아서 그랬었는지 이름은 다 기억나지 않는 많았던 친구들. 그때 왜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잘해줄 걸. 네. 이 작업은 제가 그 동양화과 출신이다 보니까 좀 그 옆으로 쭉 펼쳐진 그 옛 산수화 풍경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거를 좀 응용해서 우리 동네를 쭉 길게 표현하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봤던 작업이에요. 그 요거는 제 호숫가 근처에 그 기억들이 이렇게 떠내려 어딘가에서 밀려와서 쌓여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작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관람객분들께서 감정이입이 좀 잘 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이해가 좀 많이 되셨나요?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작가님께서는 근래 좀 보기 드물게 굉장히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양호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감성적인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예술 생태계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NFT 아트라던가 또 메타버스 또 가상 현실에 관해서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분들께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추종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현실에서 이와는 조금 상반되게 매우 일상적인 주제지만 또 자연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예술에 대한 굉장히 거대한 대주제이거든요. 자연이라는 것이 그 자연을 어떻게 자기화해서 화면에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펼쳐낼까를 고민하시는 그런 지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민 특별 작가 그 참여하고 계신 그 작가분 가운데에도 가장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관람객들의 시선을 지금 좀 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좀 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작가님, 관람객들께서 지금 편안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연을 배경으로 소양호라는 자연을 배경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화면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있거든요. 그 주체가 정원사라는 작가의 분신과 같은 정원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시골에서 만난 시골개 다롱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이제 이야기꾼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 그림의 대서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두 주인공에 관한 얘기에 관해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다롱이와 만나게 되었는지, 예, 그리고 어떤 관계였는지, 또 어떤 네. 추억을 쌓았는지 이런 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롱이는 살짝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림을 것처럼 좀 이렇게 네, 다롱이가 아주 너무 작게 그려져서 아마 발견을 못하셨을 거예요. 다롱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롱이 어디든 다롱이가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요. 너무 작게 그려져서 네.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다롱인데 이 장면은 제가 저희 시골집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에요. 실제로. 예. 거기 이 시골길을 지날 때면은 이제 아버지 차를 이렇게 쓱 몰고 지나가면은 저 언덕쯤에서 다롱이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은 다롱이가 다롱아 위험해 차 온다 차 간다 하면은 다롱이가 차 앞에서 막 뛰고 막 있다가 위험할 것 같은데 늘 차를 잘 피해가지고 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 정원사라는 친구하고 그 다롱이는 결국에는 저 자신이고 그리고 저 다롱이는 저에게 가장 강렬했던 친구였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떠오르게 되는 친구?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저 다롱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다롱이가 그 저 어렸을 때에 그 어떤 강아지가 주인공인 외화 시리즈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 강아지가 래시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엄청 똑똑해가지고 뭐 사건도 해결하고 그리고 뭐든지
주인 말을 잘 알아듣고 저는 그 강아지를 그 강아지하고 다롱이하고 대입해서 그 친구하고 그 드라마에 있는 모습들도 흉내 내보고 그치만 이 강아지가 한 저의 곁에 있었던 건 한 1, 2년 그 시골 강아지들의 마지막이라는 게 좀 언제나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짧았고 그리고 더 짧아서 그리웠던 그런 강아지였어요. 저 정원사의 모습은 그 옷이 그 제가 옛날에 입학하고 싶었던 사립 초등학교의 교복이에요. 이게 너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디 너무 작아서 다롱이가 매 화면에 다 등장하죠. 네. 네. 어디 보자. 저 그 멜빵이 있고 반바지에 좀 하얀 옷. 제가 가고 싶었던 사립 초등학교 교복. 저는 옛날에 못했지만 지금은 그림으로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옷들을 자주 입혔고 가끔 이 친구가 굴렁쇠를 굴리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요 굴렁쇠 굴리는 친구가 82년생인가? 83년생인가? 아마도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상징화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세대의 88년도의 어떤 이미지 같은 딱 느낌이 서울 들어서. 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이라고 네. 기억을 못 하시는 분과 기억하시는 분으로 지금 나눠져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이를 어느새 많이 먹었네요. 네,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 와서 요렇게 이제 정원사 다롱이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어떤 말로는 좀 너무 사소해가지고 계속 제 추억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추억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기억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꺼내는 게 제가 어떤 쌓아왔던 마음의 좀 안식처를 꺼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안식을 얻고 지금 현재에 있는 순간들을 견뎌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도 좀 보시면서 나의 과거의 안식처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좀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분께서 저와 이제 인터뷰 중에도 계속해서 너무나 겸손하게 제 그림 너무 평범한 거 아닐까요? 너무 평범한 주제 아닐까요? 요즘 같은 예술 환경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이제 비평문에도 썼다시피 이 평범함 너머의 평범함을 지향을 하면서 계속 작가의 그런 일상을 그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제 또는 우리들의 삶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롱이와 정원사가 이 화면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흐리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치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인물이나 자연의 형상 그리고 또 나뭇잎을 묘사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평면적으로 그려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이제 평면적인 묘사법이라던가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하늘을 나는 그라이더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시점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제 타자가 되어가지고 마치 이제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 높은 곳에서 아래를 그윽한 풍경을 내려다보듯이 이제 동아시아 예술에서는 이제 부감법이라는 이제 기법인데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굉장히 묘사가 평면적으로 되고 점처럼 아주 작게 극단적으로 작게 묘사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굉장히 사실적인 회화 같지만
심리적인 추상성을 지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저희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 구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건 아닌데, 근데 말씀 주시면서 저도 많이 이번에 제 작품을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그 공간을 연출하는 것들, 그게 아무래도 제가 학부 때 동양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그것들이 몸에 그 장착이 된 것 같다. 네,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기 인물을 조그맣게 그리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선들, 그 산수화에는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식의 구도거든요. 그걸 보면은 산수화들을, 오래된 산수화들 보면은 어딘가에 사람이 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떤 잠깐 머물러 가는 거구나.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구나. 이 공간에,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경외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경외심은 그 경외심이 저도 자연스럽게 그걸 그 동양화를 하면서 그 제 몸에 스며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작업할 때 이 공간들을 그려나갈 때는 이 그 아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공간에 대한 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존경심과, 그리고 자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녹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구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평범하다고 계속 네.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화면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거나 또 주제로 다루는 그 시선은 평범함을 넘어선 그런 평범함일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비평문에 그렇게 썼는데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작가분이 이제 동양화를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양화의 어떤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기법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시점이 그 서양화와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동아시아의 그런 예술 사유 전통으로부터 네. 지금 비록 뭐 아크릴로 캔버스 위에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신의 출발점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야기를 전환을 해서 네. 요번에 여기 이제 관람객들께서 이제 전시를 보실 텐데 이번에 출품하신 작품에 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뭐 관람하실 때 뭐 포인트나 네. 좀 작가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뭐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조금 내려가서 있다. 이 작품하고, 그리고 어디 보자. 이 작품. 네. 소양호가 있는 작품을 두 점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제 마음에, 제 그 작품의 어떤 그리움이라는 것의 기원이 되는 장소인 이 소양호 작품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 이제 만나보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관객분들이. 그래서 이 작품이 있으면 제가 관객분들한테 저의 첫 시작이 어땠는지 설명을 좀 드리기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요 작품을 두 점을 갖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움이, 저에게 있는 그리움의 어떤 기본적인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딘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그리움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찬가지로 저의 처음이 이렇듯이 그 여러분들의 좀 처음에 어떤 그리움과 그리고 근원적인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소양호 작업을 좀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소양호를 네.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자연의 네. 출발점으로 해서 자신의 정원으로 어떻게 네. 보면 삼으신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인터뷰 하시면서 나는 내 작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작품에 티끌이라도 하나 묻을까봐 그냥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나는 내 작품을 아끼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이제 관객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관객의 네. 존재에 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품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아낀다는 말이 이게 안에 들여놓고 뭐 그런 거 말고 좀 자꾸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공유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많이 보여줘서 다른 분들에게 제가 뭐 하는 일이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도움이 되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그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쥐들이 막 있어요. 근데 쥐들이 막 그 열심히 일하는데 한 쥐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는 친구한테 다른 열심히 일하는 쥐가 물어봤어요. 너 뭐 하냐고. 나 햇살을 모은다고. 아 그러니? 그러고서 다른 애들은 막 이랬어요. 걔는 맨날 기타 치면서 다른 친구들이 물어보면 햇살을 모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됐는데 그 한 친구한테 겨울이 됐는데 이제 다 같이 이제 쥐들이 식량을 나눠 먹었어요. 그 빈둥빈둥 그 햇살을 모은다는 그 친구도 같이 식량을 나눠 먹고 나눠 먹는데 겨울에 이제 식량이 비축해놨던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쥐들이 막 그 식량도 떨어지고 점점 겨울이 추워져요.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야 너가 모아놨던 햇살 그거 어디 있어? 꺼내봐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쥐가 기타를 들고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 쥐들이 그래요. 야 너 햇살이 느껴지는 것 같아. 막 저 되게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꺼내서 많이 보여줘서 그 어떤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보여줄 그 아끼지 않을 많이 보여서 그 필요하신 분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창작 주체인 작가 자신보다 관객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작품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한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고맙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치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 편의 단편 동화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더 감정이입도 많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도 좀 과거를 좀 돌아보시고 회상하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향후에 뭐 작품 활동 계획 지금도 뭐 전시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계획은 뭐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일정들이 연말에 연초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단체전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저한테 주어진 일들을 쭉 진행할 거고 내년에 이제 3월에 다른 이제 개인전이 개인전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개인전으로 이제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리다 보면 전시하는 것 같고 전시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또 좋은 경험들 쌓게 되고 계획을
계획 좋은 계획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다 보면 계획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 저는 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할 겁니다. 예. 작가의 숙명인 것 같아요. 작가들한테 작품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오늘 소개를 설명이 네. 아니라 소개를 아주 네. 진솔하게 네. 잘 해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어떤 지점을 우리가 작품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작가의 이제 숙명인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이론을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언어로서 이렇게 또 매개자가 되어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미지잖아요. 작품의 형상 또는 이미지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그런 이미지 떠올리기 작업을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네.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네. 의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혹시 관객분들께서 뭐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작가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제가 고향이 춘천이라서 오. 소양호란 이 텍스트를 보고 너무 좀 반가웠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그림이 숲을 그릴 때 흑백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고 컬러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시멘트 같은 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원경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혹시 뭐 기억에 대한 그런 상실감 때문인 건지 네. 아니면은 그 상실감이 혹시 뭐 긍정적인 의미인 건지 아니면은 뭐 안타까워서라는 그런 의미인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제가 그 컬러들을 사용할 때 그 주로 그 소양호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소양호를 그 옛날에 유람선이 있었어요. 그거 막 타고 다니면은 소양호의 깊이가 100m가 넘는다. 이거는 서해안보다 더 깊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은 절대 닿을 수 없는 먼 거리처럼 생각됐죠. 그래서 그 좀 파랗고 깊게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 색깔이 없으면은 좀 그런 거 표현하는 게 좀 부담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을 쓸 때 좀 그 깊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색깔을 여기서는 차용을 했었고 그 아까 그 상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맞아요. 그 저는 그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리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꾸 마음이 쓰여요. 그렇게 해서 작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쓰여서. 그 저는 그림 그릴 때 이걸 왜 그려야 하나. 그 저는 그림은 뭘까 이런 그림은 왜 그려지는 걸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옛날에 학교 수업 들으면은 동굴 벽화부터 이게 예술의 시작이다. 예술의 시작이라는 게 아니 저거를 먹고 싶어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 먹고 싶어서 그린 그 소, 그 아니면 노루 이런 게 왜 예술의 시작일까? 그거는 그들이 거기에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그립고 애정이 가고 그리움은 또 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느끼신 바와 같이 그 상실적인 측면 그 부분이 그리움이기도 하고 상실이 있었기에 그 그리움으로 남는 거 아닌가.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첨언을 드리자면 네. 아까 이제 동아시아 예술에 관한 그 특별한 사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의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음을 항상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말씀 듣기 전에 부스 가가지고 그림을 먼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 다롱이에게 가는 길인가 그 작품을 먼저 보고 왔는데 이상하게 그걸 보고 저도 뭔가 그 추억을 되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잘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서. 그래서 다소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 되게 그리움이나 상실감을 가지고 많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네. 그럼 이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게 좀 많이 해소가 되나요? 그런 마음들이? 네. 진짜로 해소가 많이 돼요. 저 그 작품을 하면서 다롱이를 그리면서 제가 막 씩 웃고 있어요. 막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막 다 그 조그만하게 그리는 건데 저 나름 되게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꼬리랑 귀랑 어떤 그림에서는 혓바닥을 그릴까 말까. 근데 딱 그리고 났을 때 저는 이 풍경 다 그린 다음에 다롱이랑 정원사를 제일 마지막에 그려요. 그때 완성이 됐다고 느껴요. 조그만한 거 딱 그렸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다 됐다. 좋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작품의 최종적인 작품을 하는 사람에게 작품은 복받은 일이다라고, 작업은 복받은 일이다라고 생각한 게 그림 그리면서 그 힘들 때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하나 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풀릴 때마다 정서적인 해소가 저는 개인적이게 많이 와요. 그 옛날에 아픈 상태에서 그림을 빨리 그려야 해서 시작했던 작업의 스타일이 그 스타일의 작업을 저의 은사님께서 보시더니 야, 너 되게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빨리 하려고 이 스타일로 한 건데 그때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좀 깨달은 게 내가 내려놨구나. 뭔가 내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느끼셨구나, 은사님께서. 그때에 또 이제 기분 좋고 그때 마음의 치유가 정말 많이 됐어요, 작가로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림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생각 많이 해요. 그림 그리면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마음의 갈증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까 동굴벽화 있잖아요. 뭔가 좋아하는 거 그려봐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쉽게 그릴 수 있는 거 없을 거예요. 평소에 생각 안 해보거든요. 그림이라는 거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을 해줘요. 그래서 많이들 한번 그냥 낙서도 좋고 그냥 아무거나 좋으니까 그 대상에 자기가 자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요즘 마음 쓰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려보면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을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데요. 고맙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보통은 막 자리를 피하시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아트페어 처음 와봤는데요. 네. 제가 작품 구매를 처음 해봤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 작품 구매했거든요. 아까도 PPT에 나왔던 기다리는 정원 네.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네. 그 작품 그리실 때 어떤 이제 생각이나 기분으로 작품 그리실 때 하셨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정원이라는 제목 의미도 좀 궁금하고요. 네. 기다리는 정원. 저는 그 작품 제목에 여기 기다린다는 게 저 레드벌룬이 저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저 레드벌룬을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걸로 홍보들 많이 하고 장 열리면은 항상 저 공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게 뭐였을까? 그 아쉬움인 거죠. 저 공을 보면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부르는 것 같아요. 저기서 그 옛날 정원이라는 건 제 옛날의 기억을 담고 있는 곳이니까 그 기억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끔씩 지나다닐 때 저 공이 있는 곳을 요즘에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날 기다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보이지가 않죠. 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뭐였을까? 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가서 봐야지. 그런 것들. 그래서 제목이 기다리는 정원이고, 그리고 마음의 해소는 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많은 시간을 앉아서 작품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써야 하는데 그거는 좀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작품을 하나 그리고 그 작품이 또 이제 보여질 생각을 또 하니까 그런 것들의 반복의 과정들이 옛날에는 좀 두려움의 순간들이었는데 제가 솔직해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한 이후에 많이 편해지고 그 과정들이 좀 재밌고 즐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저기 배경이랑 네. 저 종이배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종이배는 저 종이배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누군가 띄어서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 저는 정원이랑 저랑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기억이랑 그 과거의 저하고 나하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그 종이배나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해요. 종이배나 종이컵이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네. 네, 오늘 관람객분들께 네. 작가분이 응원을 많이 지금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기운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만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신봉민 작가님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